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젊어지는 피부, 건강한 피부 정진호 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지난주에 여러분들을 못 뵈서 좀 아쉬웠습니다. 2주 만에 다시 비온 뒤 이 스튜디오에 와서 참 즐거운 마음으로 떠났는데 오늘 이상하게 길이 많이 복잡해서 좀 시간이 걸려서 가까스로 시간을 맞춰서 도착했습니다. 역시 덥고 후덥지근하고 또 비도 스코울처럼 열대 지방의 스코울처럼 갑자기 내리다가 그치고 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가 상당히 많이 예전 기후와는 달라지고 또 기후의 변화 때문에 우리 피부 건강도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이 외부 환경의 변화가 피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썸네일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화장품에 대해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몇 편의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화장품에 대해서 지식도 알려드리고 어떤 화장품을 바르면 좋을지 그리고 화장품이 정말로 효과가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화장품에 대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첫 시간으로 좋은 화장품이란 어떤 화장품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화장을 하는데 화장을 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기 뭐 얼굴에 뭐가 잡티 같은 것도 많고 흉터도 있고 그래서 그걸 가리려고 화장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내 피부가 더 젊고 건강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화장을 하시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화장을 하는 목적에 맞는 화장품을 선택해서 바르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화장품에 대한 지식을 좀 갖고 계신다면 앞으로 화장품을 선택하고 또 오랫동안 화장품을 이제 바르실 텐데 어떻게 화장품을 바르는 게 좋을지 에 대한 지식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런 주제의 강의를 준비했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영도님 매번 좋은 말씀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좋은 화장품이란 어떤 화장품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시간이니까 화장품의 정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에서 화장품법이 있습니다. 화장품은 이래야 된다. 화장품을 선전하고 홍보할 때는 이런 규칙에 따라서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하는 화장품법이 있습니다. 화장품법을 보면 처음에 화장품을 정의를 해놨거든요. 화장품이 뭐냐에 대해서 법에 정의해놨는데 화장품은 우리 인체의 피부가 되겠죠. 피부를 청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또 미화하여 그러니까 아름답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색조 화장품 같은 걸 바르고 뭐 입술에 립스틱을 바르고 손톱에 매니큐어 칠하고 하는 것이 이제 미화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체를 청결하게 하고 미화해서 그걸 바르는 사람의 매력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매력을 더하게 하고 또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고 매력도 더하게 하고 용모도 아주 밝게 변화시켜서 보면 기분 좋아지는 그런 외모를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피부나 우리 모발의 건강을 더 건강하게 그리고 피부와 모발을 더 젊게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서 인체라고 하면 이제 피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피부에 바르고 문지르고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우리가 화장품이라고 하는데, 물품으로서 마지막 한 줄이 제 마음에 되게 안 드는데, 우리 피부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 경미하다는 거는 크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장품을 사용을 하는데 피부에 작용이 아주 작아서 큰 영향을 안 미치는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화장품법이 돼 있습니다. 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해야 된다고 우리 화장품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약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체의 작용을 크게 하는 것은 약이고, 인체의 작용이 작은 거는 화장품이다. 그래서 많이 화장품이라고 생각해서 발랐는데 우리 피부의 작용이나 구조를 확 변화시킨다면 그건 약으로 구분하겠다, 이런 이제 철학을 가지고 화장품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소비자들은 그런 마음은 아니죠. 소비자들은 이 화장품을 바르면 있던 주름도 확확 펴줘야 되고, 여기 김이나 주근깨 있는 것들이 그걸 바르면 없어져야 되고, 또 탄력이 떨어져 있으면 탄력도 좋게 딱 올라붙어야 되고,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아주 커야 이 화장품의 효능이 좋다, 이렇게 소비자도 만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기대와 우리 화장품법에서 화장품을 정의하는 그 수준의 차이가 엄청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들이 화장품의 효능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화장품법은 이렇게 돼 있어도 저희 나라에서는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는 화장품 카테고리를 또 법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이란 뭐냐? 영어로는 코스메슈티컬이라고 합니다.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거를. 그래서 화장품, 코스메틱하고 의약품, 파마스티칼의 두 단어를 합쳐서 코스메는 이 코스메틱스에서 코스메까지 나오는 거고, 파마스티칼, 의약품의 슈티칼을 이제 뒤에 붙여가지고 화장품이지만 의약품처럼 효과가 있는 화장품을 우리가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얘기해드렸던 인체의 작용이 경미한 것, 이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화장품의 정의지만, 소비자들도 만족 못하고 또 화장품을 바르고 많은 효능을 기대를 하는 화장품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 화장품을 허락하기 위해서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고, 화장품이지만 의약품처럼, 약처럼 효과가 확실한 그런 화장품을 만들 수 있게 그렇게 법으로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은 이 카테고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게 이제 미백 화장품인데, 피부에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이게 미백 화장품이죠. 그래서 얼굴이 검었거나 아니면 이제 반점이 있거나 기미가 있거나 이러면 그 반점의 색깔을 옅게 하고, 가장 효과가 좋은 거는 이제 그런 반점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우리가 미백 화장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화장품 카테고리가 있고, 이런 기능성 화장품은 화장품을 만들어서 이런 효능이 있다, 이렇게 임상 연구를 통해서 식약처에 서류를 제출하면, 식약처에서 그래, 이 화장품은 이런 임상 연구 결과를 보고 효능이 있다는 거를 식약처가 인정해 줄 수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기능성 화장품으로 등록하고
이제 시중에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능성 화장품의 두 번째로 이제 잘 알려진 것이 이제 얼굴에 주름이 있는데 주름을 완화하고 개선시켜 주는 화장품이죠. 그러니까 주름 개선 화장품 입니다. 그래서 바르면 있던 잔주름이 펴지고 없어지고 하는 그런 효능이 확실한 화장품을 이제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주름 개선 화장품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임상 연구를 통해서 주름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식약처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시판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햇빛이 특히 햇빛에 포함된 자외선이 우리 피부를 늙게 만들고 또 우리 피부에 암을 유발하고 또 머리도 나쁘게 하고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주는 그런 화장품,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자외선 차단제가 되겠죠. 자외선 차단제도 기능성 화장품에 속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모발이나 몸에 있는 털에 관련된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이 세 가지 카테고리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그러니까 염색제가 되겠죠. 염색제도 기능성 화장품이고요. 또 이제 다리나 또는 이제 얼굴에 털이 많아가지고 그 털이 이제 불편한 사람들은 그 털을 제거를 하기를 원하는데 그 제모를 시켜주는 채모를 제거하는 그게 제모죠. 제모하는 기능이 있는 화장품. 또 이제 머리카락이 없어서 이제 대머리가 되는 경우에는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이런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카테고리들도 다 기능성 화장품에 속해서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를 임상 연구를 통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를 식약처에 제출을 해서 식약처에서 그 데이터를 보고 기능을 인정해 주면 비로소 시중에서 판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세 가지는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에 그 피부 질환이 있는 사람도 화장품을 쓰면 좋은 경우 그 피부 질환에 도움이 되는 화장품을 이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드름이 많은 환자들, 여드름이 심해서 피부과에서 여드름을 치료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면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기능이 있는 그런 화장품이 기능성 화장품의 한 카테고리로 우리나라에 존재하고요. 또 아토피성 피부가 있는 경우에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 주는데 이 건조해지니까 보습 크림을 발라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보습 크림과 달리 피부 장벽을 다시 튼튼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보습제의 경우에는 그 보습제에다가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이다. 이렇게 보습제 이 포장에 써서 판매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줍니다. 물론 이런 그 보습제를 이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는 환자 나 건조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 연구를 해서 건조함을 완화시키는 기능이 있다는 걸 증명한 데이터를 가지고 식약처에 제출을 해서 허가를 받으면 이제 시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살이 많이 찌거나 키가 갑자기 크거나 또는 임신을 하면 이제 살이 트게 되잖아요. 그런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해주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튼살에 도움이 되는 화장품이라는 카테고리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은 이렇게 우리나라에 현재 10가지 카테고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게 아니고 인체에 대한 작용이 의약품처럼 꽤 세서 피부에 있는 멜라닌 색소도 제거하고 주름살도 좋게 하고 자외선도 차단해주고 또 탈모 머리카락이 없으면 머리카락도 새로 나게 하고 여드름이나 아토피 비염이나 튼살을
에 피부 증상도 좋게 해 주는 그런 화장품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화장품이 있는데, 그러면 화장품을 바르는 목적은 화장품의 정의하고 기능성 화장품 제가 설명드린 거를 보면 화장품은 이제 바르는 사람에 따라서 화장품을 바르는 목적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피부를 다시 젊고 건강하게 만들고 이쁘게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바르는 거겠죠.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얼굴에 막 반점이 있어요. 멜라닌 색소가 많이 증가하는 반점이 얼룩덜룩하게 지저분하게 있으면 그 사람은 화장품을 바르는 목적이 분명할 겁니다. '아, 내 얼굴에 이 얼룩덜룩한 멜라닌 색소 반점을 없애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화장품을 구입할 때는 미백 기능성 화장품 같은 것을 이제 구입을 해서 어 오래 바르면 얼굴에 있는 반점이 없어질 거야. 그렇게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얼굴에 나이에 비해서 잔주름도 많고 피부도 처지고 이런 얼굴을 노화 증상이 있는 경우는 화장품을 살 때 내 이 주름살을 없애고 싶고 또 피부의 탄력을 증가시키는 그런 화장품을 어 구입해서 인제 발라서 얼굴을 더 젊고 건강하고 더 이쁘게 보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바르는 목적은 개개인마다 다 다를 거예요. 내 피부가 너무 건조하고 막 가려우면 보습 기능이 좋은 그런 화장품을 선택해서 피부가 건조하지도 않고 건조해서 피부가 가려워지는 증상도 예방하고 그런 화장품을 선택해서 인제 바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화장품이 시중에 너무나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화장품 회사가 몇 개인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가 제가 식약처에 들어가서 작년에 한번 찾아보니까 29,000 몇백 개의 화장품 제조 회사가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29,000 몇백 개라는 건 거의 30,000 개에 육박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30,000 개고 30,000 개의 화장품 회사가 자기 화장품이 최고라고 다 선전하고 홍보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화장품을 구매하려고 그걸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자기 화장품 최고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은 어떤 화장품이 정말로 좋은 화장품인지 알기 참 어려우세요. 그래서 제가 좋은 화장품이라는 거는 이런 화장품이다 하는 기본적인 그걸 생각할 고를 때 화장품을 고를 때 한번 따져보실 수 있게 조건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비싼 화장품, 어떤 화장품은 이제 주름을 개선 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50,000 원짜리가 있고 100,000 원짜리가 있고 200,000 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비싼 화장품이 과연 좋은 화장품일까요? 좋다고 하는 거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주름 개선 화장품을 사는 입장에서는 바르면 반드시 주름이 없어져야 그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화장품이죠. 그러니까 좋은 화장품이 건 자기가 원하는 효능이 분명한 화장품이 가장 좋은 화장품이고 또 부작용이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작용이 없고 자기가 원하는 효능이 분명한 화장품이 자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화장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주름 개선 화장품이 50,000 원짜리가 있고 200,000 원짜리가 있으면 200,000 원짜리가 과연 더 좋은 화장품, 즉 부작용도 없고 주름도 더 좋게 개선시키는 그런 화장품일까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유명 브랜드의 외국 유명 브랜드 화장품 시쉐이도나 아니면 로레알이냐 또는 외국의 유명한 에스테 로더나 이런 화장품 브랜드 화장품 이런 화장품 외국에서 나온 화장품이 주름을 더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사람의 피부는 국내 화장품 회사가 더 잘할 거야. 그래서 국내 대기업이 만드는 화장품을 바르는 것이 우리 피부에 잘 맞아가지고, 그리고 국내 화장품, 대기업이 만든 화장품이 주름도 더 잘 피게 할 거야. 반드시 그럴 거냐? 꼭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A라는 유명 여배우가 있는데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주름도 하나도 없고 아주 피부도 좋으니까 그 사람이 쓴다고 광고에 나와서 홍보하는 그 화장품을 쓰면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그 여배우가 주름이 많이 생길 그런 나이가 않고 아직 젊고, 그리고 화장도 두껍게 하고 그래서 잘 안 보일 따름이지, 그 여배우는 비싼 출연료를 받고 광고를 하는 거지, 그 여배우가 광고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여배우의 피부처럼 주름이 하나도 없는 피부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화장품의 조건은 비싼 화장품도 아니고 외국 유명 브랜드가 만든 화장품도 아니고 국내 대기업이 만든 화장품이라고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고 유명 여배우가 이게 좋다고 선전하는 그런 화장품도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화장품은 발라서 자기 피부에 부작용이 없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효능, 나는 미백 효능을 원해. 나는 주름이 쫙쫙 펴졌으면 좋겠어. 나는 얼굴에 보습이 확실해지는 그런 효능이 확실한 화장품이면 좋겠어. 그런 효능이 확실한 화장품이 자기 피부와 개인한테는 가장 좋은 화장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화장품을 고를 때 그런 화장품을 어떻게 고르느냐 이거죠. 우리나라의 화장품 회사가 3만 개가 되고 아마 3만 개에서 다 주름이 쫙쫙 펴진다는 주름 개선 화장품을 만들고 있을 겁니다. 근데 주름살을 확실히 없애고 주름살이 더 생기지 않게 하려면 주름살이 생기는 원인을 잘 아는 사람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름살이 생기는 원인을 우리가 확실히 알면 그 주름살의 원인을 없애주면은 주름이 없어지고 더 생기지 않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름살이 원인을 현재 알려진 것도 있고 앞으로 새로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기초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피부, 특히 이 주름살이면 주름살에 대한 연구, 미백이면 멜라닌 세포에 대한 연구, 이런 거를 잘할 수 있는 연구 시설도 있고 그런 연구를 많이 한 논문도 많은 그런 회사나 그런 연구자가 그 자기 연구 결과를 활용해서 주름살의 원인을 규명한 그런 지식이 분명한 사람이 개발하면 한 화장품은 주름을 개선하는 효과가 분명히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주름살의 원인을 규명했으면 이게 노화에 따라서 생긴 원인을 다시 젊은 피부 수준으로, 그 피부 속에 생긴 주름의 원인을 다시 젊은 피부 수준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게 화장품이니까 분명히 어떤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분을 찾기 위한 기초 연구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유효 성분을 이제 우리가 실험실에서 세포 배양해서 찾으면 그거를 화장품에 넣어서 완제품을 만들고 그 완제품이 사람 주름살에 발랐을 때 진짜 주름이 없어지는지가 임상 연구를 통해서 입증이 돼야 되죠. 그리고 임상 연구 방법도 약의 임상 연구를 하는 이중맹검 대조금 비교 임상 연구라고 하는 임상 연구법으로 했는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화장품은 분명히 피부의 주름살의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다시 젊은 피부 수준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유효 성분도 우리가 규명을 해서 그 규명한 유효 성분을 화장품에 넣어서 임상 연구까지 해서 주름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화장품은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효능이 있는 좋은 화장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이나 여성이나 20대, 30대, 40대에서 70대, 80대 되면 이렇게 점점 주름살이 생기는데 이 주름살이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연구하면 이렇게 주름살이 있는 부위하고 주름살이 없는 부위, 그다음에 이 할머니하고 또 20대 피부를 비교해 보면 주름살이 생기는 경우에는 콜라겐, 프로콜라겐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감소돼 있고 또 피브릴린이라고 하는 단백질도 감소돼 있고 또 바이그리칸이라고 하는 단백질도 감소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름살이 있는 피부에서 감소돼 있는 성분들이 한 열 몇 가지가 제가 연구한 부분은 중요한 순서대로 이렇게 감소돼 있고 또 MMP1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을 분해한 효소, 그다음에 MMP12라고 하는 효소 이런, 그리고 사이클로옥시게네이즈 2라고 하는 이런 효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증가돼 있어서 피부를 더 늙게 하고 주름을 만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인을 밝히는 겁니다. 이게 피부 속에 이런 변화들이 오니까 이제 이렇게 주름이 생기는구나. 그 원인을 알고 그러면 이 원인을 콜라겐은 다시 늘리고 피브릴린은 줄어들어 있으니까 다시 늘리고 폭시2는 늘어가 있으니까 다시 줄이고 MMP1도 늘어나 있으니까 다시 줄이고 그런 줄일 수 있는 유효 성분을 찾아서 발라주면 콜라겐이 피부 속에서 다시 늘어나고 바이그리칸도 다시 늘어나고 올라가 있던 것들은 다시 떨어지면 우리가 그걸 넣은 완제품을 가지고 이중 맹검 대조금 비교 임상 연구를 해보면 이렇게 가짜 대조군 화장품이라는 건 유효 성분을 않는 이제 기재만 있는 일종의 가짜 화장품이죠. 가짜 화장품을 6개월 바르면 잔주름이 3% 생기지만 이런 피부 속의 변화를 다시 젊은 피부 수준으로 바꿀 수 있는 성분들을 넣은 진짜 화장품을 바르면 잔주름이 6개월 후에 18.1% 특히 6번 화장품은 좋아지는 것을 저희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해서 제가 연구한 결과를 그냥 논문의 형태로 남겨놓지 않고 산업화하기 위해서 화장품 회사를 13년 전에 한번 13년 전에 창업해서 처음 만든 화장품이 이 6번 화장품입니다. 6번 화장품은 피부 속에 이렇게 8가지 오르고 내리는 성분을 다시 젊은 수준으로 바꿀 수 있는 8가지 유효 성분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으로 이 W 에센스 크림 주름 개선 화장품인데 만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드리려고 선물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화장품이라는 거는 비싼 화장품도 아니고요. 또 외국 브랜드 화장품이라고 반드시 좋은 화장품이 아니고 우리나라 대기업 화장품이라고 반드시 좋은 화장품이 아니고 유명 여배우가 썼다고 해서 선전한다고 다 좋은 화장품이 아니고요. 자기가 원하는 효능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해서 그 자기가 원하는 문제의 원인을 규명을 하고 그 원인을 다시 젊은 사람 피부 수준으로 바꿀 수 있는 효능 성분을 기초 연구를 통해서 발견하고 그 효능 성분을 화장품에 넣어서 이중 맹검 대조금 비교 임상 연구로 효능을 확실히 입증한 그런 화장품이 좋은 화장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장품을 고르실 때는 내가 원하는 효능이 뭔지 그걸 분명히
하신 다음에 이거를 제조하고 만든 화장품 회사가 그런 기초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런 기초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많은 논문을 쓴 그런 회사이고 연구자인지, 그다음에 대조군 비교 임상 연구를 해서 확실히 완제품으로 효능을 입증한 화장품인지, 그런 거를 잘 따져서 구입해서 바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화장품에 대해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첫 번째, 좋은 화장품이란 이런 화장품이다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오늘 20분 정도 실시간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제크님께서 얼굴에 땀이 많이 나고 로션 등을 바르면 끈적거리고 흘러내려서 불편해요. 그래도 바르는 게 좋을까요? 네. 네, 제가 우리 이런 경험이 있어요. 서울대병원 피부과는 아니고 다른 과 교수님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데, 얼굴 보니까 저보다 젊은 분인데 제가 보기에 저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는 피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크림도 선물로 드리고 보습크림도 선물로 드리면서 이거 좀 발라보셔라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나는 평생 내 얼굴에 그런 크림이나 선크림을 바른 적이 없다는 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피부과 의사인 제 생각은 그건 자랑이 아니고 자기 피부를 늙게 만들고 자기 피부에서 피부 암이 생길 위험성을 높이고 또 더 노화돼 보이게 하는 아주 나쁜 습관을 갖고 계신 거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땀이 많이 나고 끈적거리고 불편하더라도 꼭 바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용도 님이 화장품 가격은 왜 이렇게 비쌀까요? 네. 화장품 가격의 책정은, 저도 화장품 회사를 해봐서 화장품 가격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은데, 일단 화장품이 너무나 싼 화장품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싸게 만들지? 제가 화장품의 원료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원료감 이런 거 다 잘 아는데, 너무나 질이 나쁜 화장품의 재료를 쓰지 않으면 저렇게 싸게 만들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싼 화장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가 화장품은 오히려 피부에 나쁠 수 있고, 또 유효 성분이 을 충분히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별로 효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저가 화장품을 쓰는 건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고가 화장품이 있어요. 뭐 30만 원, 40만 원, 70만 원 뭐 이런 화장품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너무나 좋은 화장품이야, 이거는 그렇게 효과가 있으니까 비싼 거야, 하지만 사실은 마케팅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고요. 화장품의 가격은 원가에다가 연구개발비 이런 거가 포함돼서 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적절한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턱없이 다른 화장품보다 비싼 거는 일종의 마케팅 가격이다. 우리 여성들이 들고 다니는 비싼 핸드백, 제가 아무리 봐도 그거는 뭐 몇백만 원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마케팅의 일환이잖아요. 이렇게 비싼 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마케팅인 것처럼 화장품도 그런 게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싼 화장품이 절대로 좋은 화장품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화장품은 부작용이 없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효능을 낼 수 있게 과학적인 근거와 연구를 통해서 만든 화장품이 제일 좋고, 그런 화장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만든
화장품이 제일 좋은 화장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영돈 님께 제가 이 W 에센스 크림을 선물로 하나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좋은 질문도 해 주셨고 또 저희 프로그램에 정준호 쇼에 항상 참석해 주시고 또 여성분이라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고 한번 보시고요. 이 W 에센스 크림을 유튜브에 제품명을 한번 쳐보시면 제가 이 W 에센스 크림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또 무슨 효과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직접 한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화장품을 잘못 쓰면 강동원 님입니다. 화장품을 잘못 쓰면 피부가 뒤집어지는데 어떻게 저에게 맞는 성분을 알 수 있을까요? 네, 화장품을 쓰면 그 화장품이 자기 피부에 안 맞아서 피부를 자극시키고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화장품 나중에 제가 다른 시간에 화장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화장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최소 20가지에서 한 40가지 정도 됩니다. 그중에 한 가지라도 자기 피부에 알레르기를 한다면은 그 화장품을 바르면 피부가 뒤집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피부염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성분이 자기 피부에는 안 맞지만 다른 사람 피부에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화장품 성분이 나쁘다기보다는 그 화장품하고 그 화장품을 바른 문제가 생긴 사람의 피부가 잘 안 맞아서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에 들어가 있는 어떤 향료가 있는데 그 향료가 100명의 사람은 그 향료를 발라도 큰 문제가 없는데 어떤 사람은 그 향료에 알레르기가 있어서 그 화장품을 바르면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랑 같은 거예요.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땅콩을 먹으면 두드러기가 나는데 그렇다고 땅콩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땅콩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땅콩을 먹어도 맛있기만 하지 별 문제가 없는데 어떤 사람은 땅콩을 먹으면 이제 알레르기가 있는 거니까 그 땅콩하고 그 사람과 체질이 잘 안 맞는 것처럼 화장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성분이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특정 어떤 사람한테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지를 잘 알고 그 알레르기가 있는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화장품이 포장한 그 상자를 보면 거기에 전 성분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 성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화장품을 가지고 또 피부과에 가서 내가 이 화장품만 쓰면 피부에 알레르기가 생기니까 이 화장품 성분 중에 어떤 게 내 피부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대학병원에 가면은 대학병원에서 첩보 검사라는 걸 해줍니다. 그 첩보 검사를 등에다가 이제 붙이고 48시간, 72시간 후에 어떤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지 이제 봐주는 그런 검사인데 그런 첩보 검사를 하면 화장품 성분 중에 어떤 거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 성분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그 전 성분을 보시고 확인한 다음에 그 화장품을 사면 그 화장품 그 원료가 안 들어가 있는 화장품은 다 알레르기를 더 이상 유발하지는 않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게 너무 번거롭다 병원도 가야 되고 하면은 화장품을 얼굴에 바르기 전에 요 안쪽 피부에 하루에 한두 번씩 한 일주일 정도 발라 보시고 여기 문제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보고 얼굴에 바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떤 성분인지 그 화학적인 성분 하나를 찾아내는 방법으로는 적합하지 않고요. 화장품 성분 중에 어떤 성분이 나한테 안 맞나 정말 알고 싶으면 대학병원에 그 화장품을 들고 가서 첩보 검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주님 예, 댓글을 볼까요? 네. 선크림도 종류가 다양한데 선세럼, 선스틱, 선쿠션, 선크림 중에 뭐가 제일 좋을까요? 네. 선크림은 이제 선택할 때는 이제 자외선 B하고 자외선 A의 차단 효과를 보셔야 됩니다. 자외선 B의 차단 효과는 SPF라고 거기 써 있어요. SPF라고 써 있는데 그 SPF가 50 플러스 50 이상이어야 되고 PA라고 써 있습니다. PA는 자외선 A를 차단하는 효과인데 PA는 플러스 표시로 돼 있어요.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3 플러스 이상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 중요한 거는 바르는 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부 1cm, 1cm, 가로 세로 1cm, 즉 1제곱센티미터의 넓이당 2mg을 발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우리 얼굴 피부의 면적이 남자는 500제곱센티미터고 여성은 400제곱센티미터 평균 그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 남자는 500제곱센티미터의 얼굴 넓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제곱센티미터당 2mg을 발라야 되니까 바를 때마다 1000mg, 500 곱하기 2 하면 1000이잖아요. 1000mg, 즉 1g을 발라야 되는데 이 선스틱이나 선쿠션 갖고는 그렇게 바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림 종류로 바르시는 것이 이제 그렇게 바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선크림이 가장 좋은 형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배제크님, 눈가 잔주름 개선용 화장품을 알고 싶어요. 네. 우리가 이제 화장품을 바를 때 제가 그것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로션, 크림 뭐 이렇게 단계별로 바르라 하는 것도 있고 또 얼굴하고 눈가 아이크림이라고 눈가의 피부는 마치 다른 것처럼 해서 눈가 아이크림 같은 거를 이제 따로 만들어 파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 교수를 했잖아요. 명예교수잖아요, 현재는. 그래서 피부를 잘 아는 사람인데 눈가 피부하고 얼굴 피부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가 잔주름 개선용 화장품 따로 바르실 필요 없고요. 그냥 얼굴 전체 잔주름 개선용 화장품을 바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W 에센스 크림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유튜브에 한번 이 W 에센스 크림이라고 치고 한번 찾아보시면 어떤 효능이 있는지 알 수 있고요. 제가 오늘 선물로 드리려고 가져온 요 W 에센스 크림 마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마스크팩인데 이 W 에센스 크림의 성분도 넣고 또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성분도 같이 있는 마스크팩입니다. 그래서 보습 기능도 있고 주름 개선 기능도 있는 마스크팩입니다. 그래서 우리 배재킨님께 제가 선물로 드려볼 테니까 이것도 한번 써보시고 W 에센스 크림이 과연 어떤 화장품인지 유튜브에서 찾아서 한번 공부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간이 빨리빨리 잘 가고 있군요. 빨리 더 많은 질문에 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JK님의 질문을 받아볼까요? 유기자차 선크림은 2시간이면 효과가 85%나 떨어지고 유기자차 성분이 피부를 통해서 채널에 흡수되어 혈액, 소변, 모유 등으로 검출되고 임산부는 태아한테 영향을 간다고 하고 또 내분비 교란하고 암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저도 유기자차 선크림인데 서울대 출신 피부과 유튜브에서 이런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전보였습니다. 네. 첫 번째, 유기자차 선크림은 2시간 후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선크림은 2시간마다 덧바르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자차 선크림은 2시간마다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덧바르야 되는 건 많고요. 유기자차가 흡수돼서 뭐
건강에 나쁘다 하는 저런 내용은 어떤 유기자차 성분은 이제 피부에 바르면 조금 흡수된다는 논문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자외선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을 하고 철저히 차단하고 자외선 차단제 열심히 바르라고 돼 있고, 우리나라 식약처도 이 자외선 차단제의 사용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고요. 우리 대부분의 피부과 의사들이 자외선 차단제를 열심히 바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과 전문의 유튜브 하시는 이분도 자외선 차단제를 열심히 바르실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가 좋냐 나쁘냐는 좋은 논문이 이만큼 많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논문이 요만큼 있는데, 이분은 요만큼 있는 거를 이만큼 과대 포장이라 그럴까요? 아무튼 해서 이만큼 있는 걸 강조해서 유튜브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피부과 전문의 누구한테 물어봐도 흡수가 조금 될 수 있지만 그 안정성이나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린 이제 국가 기관인 식약처에서 사용해도 된다, 이런 농도로 사용해도 된다, 2시간마다 덧발라라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건 믿으셔야 되는 거지. 일부 조금만 별로 중요한 잡지도 아닌데 나온 그런 논문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안정성에 도전하는 거는 쓸데없는 걱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2시간마다 바르고 있고요. 저희 손녀, 저희 가족도 다 바르고 있는데 큰 문제가 없고, 안 바르면서 자외선에 의한 부작용 때문에 생기는 그런 후유증이 더 무섭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병원 MD 로션이 여드름 자국이 여드름에 좋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MD 로션이라는 거는 이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그 보습 크림을 얘기를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드름 자국은 흉터고, 여드름이라는 건 이제 여드름, 아까 기능성 화장품 카테고리에 있었죠. 여드름이 있는 피부에 도움이 되는 화장품, 그런 임상 연구를 한 화장품이 좋은 화장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든 화장품 중에 트러블 키트라고 여드름성 피부에 좋은 화장품이 있긴 합니다. 한번 찾아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읽기도 힘드네. 럼텀터구님. 약으로 주름 관리하면 가성비도 좋을 텐데 왜 그렇게 비싼 화장품을 사는 걸까요? 효과도 미안데.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약으로 주름을 개선할 수 있는 화장품으로 식약처에서 인정해주는 성분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레티노이드 성분입니다. 레티노이드 성분만 미국 식약처하고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약으로 의사가 처방을 하면 되는 그런 약으로 오랫동안 바르면 주름이 좋아진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요즘 약국에서 뭐 좋다고 하는 약사님들이 유튜브에서 하는 거, 이런 거는 아직 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르는 약으로 주름 관리하는 거는 레티노이드 성분 하나뿐이 없다, 이렇게 제 말을 믿으셔야 되고요. 요즘에 뭐 저도 많이 봤습니다. 약사님이 나와서 뭐 어떤 성분 뭐 약이랑 비슷한데 뭐 전혀 아직 근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박대희님인가 보죠. 마지막 질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너무 덥거나 땀이 많이 흘린 경우 이상하게도 목 부위만 간지럽습니다. 너무 간지러워서 긁다 보니 목
부위가 전체적으로 붉은기가 계속 있고 최근엔 각질성 살이 벗겨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차가운 물이나 통증이 약간 물 또는 통증이 약간 있지만 버물디를 바르면 증상이 납니다. 그리고 에어컨이 틀어진 곳에는 간지러운 증상. 네, 제 생각엔 땀띠나 아니면 너무 자극이 돼서 그런 거 피부 장벽이 많이 망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땀을 많이 흘리지 않게 실내 온도를 잘 조절하시고 보습 크림,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그걸 바르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신기루 님이 선생님이 개발하신 화장품 기존의 화장품과 뭐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서울대병원 피부과 교수로 31년 6개월을 하고 작년에 정년퇴직했고요. 13년 전에 제가 평생 연구한 피부 노화의 논문이 380편쯤 됩니다. 그 380편의 피부가 왜 늙는지, 어떻게 하면 덜 늙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논문들을 많이 썼는데, 그런 논문들이 활용이 되지 못하고 그냥 논문의 형태로 남아 있는 것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평생 열심히 연구했는데.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활용해서 인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피부 노화를 억제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든 것이 이제 제가 13년 전에 창업한 회사에서 만든 12가지 화장품이고요. 그다음에 현재로는 이제 약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발모제, 머리카락이 나는 발모제도 개발하고 있고, 또 발라서 피부에 발라서 우리 인지 기능을 좋게 하는 그런 바르는 약도 개발하고 있고요. 민감성 피부에 도움이 되는 그런 화장품도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만든 화장품은 제가 연구한 결과, 새로운 결과들을 접목시켜서 기존에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화장품보다 효과가 좋다는 거를 임상 연구 결과로 확인한 그런 제품만 선별해서 12가지 화장품을 지금 판매하고 있고, 한번 사용해 보신 분들은 너무 효과가 좋고 믿을만 하다 해서 많이 사용해 주시는 그런 화장품입니다. 신기루 님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화장품에 대해서 첫 시간인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품에 대해서 뭐든 물어보세요 8가지 테마로 앞으로 8주간 말씀을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를 해 주시고요. 제가 아무튼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지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